안녕하세요. 22년째 경매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경매 장인 라고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컨텐츠를 올렸는데 댓글이 지금 상황이 급하셔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강제집행 비용 당신한테 다 청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 영상을 보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서, 사실 이런 개인적인 걸 제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시고 처음으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특별히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부터 일단 올려보면 강제집행에 대한 매뉴얼들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박모모 씨로, 여기 뭐 이름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실제 지금 임차인 현황으로 되어 있는 분은 이분의 남편이라고 상담을 해주셨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여기 있네요. 남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아냐면, 자, 와이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케이스에는 전입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 세대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분만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명도에 대한 사실 접근을 조금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집행을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20여 년 동안 경매를 하고 수도 없는 명도를 진행했던 베테랑이 볼 때는 저는 여러 번 건너뛰기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비용에 대한 추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다르게 점유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점유자에게서 무엇을 알아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명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솔직하게 이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건네고 명함 교환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급여 압류를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에 대한 통장 압류라든가 기타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싸우지 않아요. 저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사실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해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혈질이라 뭐 육체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명도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건 우스갯소리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앞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제집행이 끝난 이후에 이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물릴 수 있게 법에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초보 시절과 시간이 늘어서 연차가 쌓일수록 고수가 되어가고 베테랑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처음에 경매할 때는 입찰표만 쓰고 막 낙찰받으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점점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갈물이 되어서 이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청구해서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행의 방법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장이라든가 이분 연락처를 가지고 인근을 돌아서 차량을 확인을 한다거나, 모든 이들이 차 앞에 전화번호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경매에 집어넣어서 채권을 집행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무조건 만나시면 안 돼요. 이런 케이스에는 자, 인도 명령을 누구 앞으로 떨어뜨리게 되냐 하면 현재 세대에 주로 되어 있는 공남석이라는 분 앞으로 인도 명령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인도 명령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인도 명령 대상자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뿐더러 집행이 끝난 이후에 집행 비용에 대한 확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에만 제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명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가 깊어지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분이 왜 당황하시냐 하면 제가 여러분 영상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법무사의 영역입니다. 저는 법무사의 영역을 넘어서 직접 소송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영역까지 넘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까지 못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소송을 하는지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법을 길게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특강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상담을 해드리려고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명도의 시작이라고, 점유자에 따라서 명도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케이스만 설명을 드릴게요. 채무자 겸 소유자는 가장 까다로우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야 하고, 집행 후 그 비용의 추심에 대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채무 명의자는 결국 인도명령 결정문의 피고로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편 앞으로 인도명령 결정이 되어 있으면 와이프 앞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정 집기 있죠. 유체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반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유체동산 경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그때 한번 더 깊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런 경우에 추심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의 범위를 넓혀야 하지만 재판부에서 인도명령을 남발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강제 집행 후에 집행 비용을 제가 회수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다음에 제가 유치권을 정리하면서 인도명령 대상자로 확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서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영상을 끄고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집행 대상에게는 어떤 종류의 채무를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나?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그 집행 비용, 이 집행 비용을 확정해서 이 비용을 상대방의 채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제가 공개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이 배우시는 분들 입장이 아니라 지금 초보자들이 경매를 가르치고 베테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매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강의를 훔쳐다가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이런 걸 훔쳐가는 걸 좀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많이 당했었고, 제가 무료 강의를 오래전에 했던 것들도 지금 유료 강의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진짜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입니다. 제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법원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점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채무로 지을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라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사의 도장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강의를 좀 계속 하고 싶은데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거기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하는 집행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기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소를 진행하는데 들어갔던 인지대, 송달료, 혹여 변호사를 사게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 비용까지 집행 비용 및 소송 비용의 확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채무를 만들어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정말로 채권자가 악의를 품게 되면 네버 엔딩 스토리로 괴롭힘을 굉장히 오랫동안 당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저한테 악의로 다가서는 점유자들은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랑 악연으로 엮이지 말라고 제가 점유자들한테도 좋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의 추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의 확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이 됩니다. 임경매가 아닌 이유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제 영상을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가 부동산은 없으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차량이라든가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추심 방법을 사용하는 게 자동차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박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채무자 은행 예금을 못 쓰게 통장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압류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에 제3채무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채권의 추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실제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메일을 보내시든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제가 상담을 개인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아무나 제가 다 이렇게 상담을 그냥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막 무료로 누구나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필요하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제작하는 영상이고, 이게 계속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